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가 흔들리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비트코인이 좀 더 탄탄하게 잘 버텨준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비트코인이 조금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지지를 간당간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2만 달러 지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이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좀 더 희망적인 분석도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들, 특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렴하게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런 바닥론에 근거한 분석부터 약세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시사하는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이어지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기한이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리플과 SEC 모두 동의한 것이고, SEC가 법원에 요청을 한 건데 기존에 예정된 일정에서 보름씩 모두 일정이 연기가 됩니다. 승인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약식재판 브리핑 일정도 11월 15일 종료가 아니라 11월 30일 종료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 최종 일정 역시 이게 12월 22일이었는데 이것도 1월 9일로, 내년 1월 9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생긴 것을 두고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또 사이다 발언의 대가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한마디를 또 했는데, 우린 저쪽 얘기를 좀 더 듣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불도저처럼 싹 다 밀어버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또 시원하게 한방 때려줬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소송 종료 전후 시점에서 XRP가 코인베이스 등 미국의 주요 거래소에 다시 재상장될 것인지, 이게 또 핵심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로 꼽히는 뉴튼 크립토가 XRP 상장 폐지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XRP를 재상장했습니다. SEC 소송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했던 곳인데 북미 지역에서 1년의 흐름이 다시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파장이 또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연말까지 뭔가 벌어지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드텀 랠리가 펼쳐질지 기대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안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섞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금리 충격파로 인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려는 힘과 올리려는 힘이 꽤나 세게 부딪히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2만 달러 지지만 확실하게 받아준다라면 긍정적인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3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0%대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완벽한 수준의 2만 달러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잘 유지가 되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현재 2만 달러 지지선을 유지할 경우에 1차적으로는 2만 3천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 목표 지점으로는 2만 9천 달러 부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테라 사태로 인해서 폭락했을 때 그 수준만큼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도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통합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곧 상승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1,000달러를 뚫어낼 경우에 22,5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랠리할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QQE 시그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롱 시그널 하나가 등장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거대 랠리가 펼쳐지곤 했다. 지금은 특히 2019년 상황과 비슷한데 당시에 비트코인은 280% 상승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우리는 비트코인 45,000달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꽤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바닥 확인이 이미 끝났다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을 기점으로 세 번째 사이클이 끝났고 이제 네 번째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건데 바닥을 찍은 만큼 이제 과거처럼 거대한 랠리가 벌어져서 7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더 이상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글렌 윌리엄스는 크립토 윈터는 낙관적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비용을 기반으로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했다. 대규모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계속 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자산 운용사가 장기적으로 적절한 가격대를 선택할지 여부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결정될 것이지만 보통 그들은 12개월의 추세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한 발 앞서서 시장의 낙관성을 내다보고 이미 적극적인 매집을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찰스 에드워드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유한 총 공급량 비율이 크게 증가한 시기와 약세장 기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1년 동안 홀딩된 비트코인 비율은 지난해 10월에 54%였는데 이게 올해 10월에 66%로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1년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약세장의 기간과 딱 일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장기 홀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이건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보고 호들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된 상황을 마켓워치가 분석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켓워치는 덱스터리티 캐피털의 파트너 마이클 사파이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10월 중순 이후에 미국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느리긴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실질적으로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증시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형태의 디커플링이 되면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증시가 얻어맞고 있을 때 아주 실컷 얻어맞고 있을 때 나름의 힘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은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속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SEC가 소송 일정을 보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리플 측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법원이 승인을 하게 되면 기존에 예정됐던 일정들이 줄줄이 보름씩 밀리게 되는데 11월 15일에 이 각자의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공식적인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이 일정이 일단 11월 30일로 보름 밀리고 이번 소송의 마무리 행정 절차로 양측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옴니버스 모션에 대한 일정도 당초 12월 22일에서 내년 1월 9일로 이제 승인이 되면 밀리게 됩니다. 보름 정도, 이 정도는 큰 변수가 될 건 없겠지만 이에 대한 리플 측의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리플 측의 법률 고문이자 또 사이다 발언으로 종종 우리의 속을 뻥 뚫어주곤 하는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는 최근 개별 기업들, 개발자들, 거래소, 협회, 개인 투자자들까지 12가지 개별 목소리들이 아미커스 브리프로 법정에 제출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SEC가 심각하게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SEC의 반응을 듣고 여기에 힘을 쏟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싹 다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과 기한 연장에 동의한 배경을 재치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SEC가 리플의 아미커스 브리프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 보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아주 강력한 반박을 위해서 시간 연장에 동의했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송 이슈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눈에 띄는 소식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뉴튼 크립토가 XRP 상장 폐지 1년 만에 다시 재상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거래소 대표가 서프라이즈한 소식이다 이렇게 직접 밝혔는데 진짜 서프라이즈한 것 같습니다. 뉴튼 크립토 역시 미국의 다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리플이 소송을 당한 이후에 XRP를 상장 폐지시켰는데 무엇보다 북미 거래소들 가운데 처음으로 XRP 재상장 결정을 내린 점이 눈에 띕니다. 소송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최대 관건은 결국 이런 흐름이 잘 이어져서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으로 이어지는 것, 요걸 바라보는 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을 지지하면서 법원의 아미커스 브리프까지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마당에 보기 좋게 SEC 보기 좋게 이 재상장을 진행해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머지 않은 시기에 의미 있는 소식 전해지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위터가 추진하고 있던 암호화폐 월렛 개발이 중단됐다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플랫포머라는 매체가 처음 보도한 이후에 외신들의 인용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도치코인 급등의 배경이 트위터의 암호화폐 월렛 개발 결제 지원에 도치코인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깔렸기 때문인데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도치코인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도치코인이 트위터나 테슬라 또 스페이스X 등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페이먼트 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다소간의 변동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